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다들 좀 바쁘시고 또 일이 있으셔서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녹화 영상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것은 밑에 보면 이제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그 전자책이 뭔가 그 내용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과 함께 글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책을 만들면 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그 표지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출판사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 출판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다음 주 나누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AI 목회와 설교 활용법인데요. 특히 구글 제미나이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약간 좀 뒷부분에 좀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또 다섯째 주에 넷째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전자책 다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왼쪽 게 만들었고 오른쪽 거는 이제 만드는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수익도 생겼다 했죠. 이 책 내용입니다. 제가 했던 건 이제 설교집인데요. 설교 요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전자책이 뭔지, 종이책과 전자책의 장단점, 그리고 또 글쓰기에 대한 편견, 또 어떻게 하면 쉽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또 글의 종류와 또 우리가 글을 쓰려면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죠. 내용을 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글쓰기, 또 책 표지 만들기, 이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이 뭔가, 그리고 또 글을 다 쓴 다음에 혹시 뭐 철자나 띄어쓰기 잘못한 게 있나 그 맞춤법을 검사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글에서 글을 작성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하면 상관없지만 이걸 책으로 내려면 뭐 전자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글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글에서 쓰는 대부분의 글꼴이 무료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은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이나 출판을 할 때는 글꼴을 내가 사든지 무료 글꼴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지가 중요하잖아요. 막 너무 허접하게 만들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책을 표지를 깔끔하게 만드는 그걸 무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거와 내가 책을 내서 글을 써서 책을 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걸 한번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죠. 좋은 문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좋은 문장은 서술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문장이 쭉 있는데 끝에 되었다, 이었다, 하였다. 근데 이거를 뭐 됐다, 였다, 했다 이렇게 쓰면 딱딱한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또 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래서는 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요. 또 좋은 문장, 글이 깔끔해야 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고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말도 나는 밥을 먹고 공부를 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공부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깔끔하죠. 또 문장이 짧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나는 일어나 학교를 가는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나뭇잎이 날아 발 앞에 놓였다. 이것도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어디선가 나뭇잎이 날아 내 발 앞에 놓였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면은 더 문장이 깔끔하죠. 또 구체적으로 쓰면 좋다. 그쵸. 뭐 또 깔끔한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이렇게 그 여자는 얼굴이 예뻤다. 건조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은 계란형 얼굴이다. 긴 생머리와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가졌다. 눈이 컸다.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쓰면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그 말할 때도 그렇지만 쓸 때도 피동형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좀 글쓰기를 할 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어진, 의하여 이게 다 피동형이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또 번역투로 이렇게 말하거나 쓸 때가 있잖아요. 뭐 되어지다, 뭐 읽혀지다, 뭐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게 다 외국 책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영어를 번역할 때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직역을 할 때. 근데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는 번역투로 이렇게 글을 쓰면 글이 깔끔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게 우리가 글을 보면 그 좋은 글은요, 것입니다. 되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거든요. 문장이. 그다음에 또 사동형, 주동형으로 바꿔라. 이것도 뭐 시키는, 유출시킨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말을 하고 쓰지만 이런 것도 사동형 문장으로 쓰면 글이 깔끔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줄여가지고 주동형으로 써라 이런 겁니다. 또 일본식 표현은 뭐 경제적 정치, 그러니까 경제 문제, 정치 문제라고 써도 되는 걸 경제적 문제, 뭐 정치적 문제, 있으시기를 이런 것들이 좋은 문장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증가율이 53%에 달한다. 뭐 맞는 말인데 정확한 표현이나 문장은 증가율이 53%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아이들은 성인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써야 좋은 문장이라는 겁니다. 또 중복을 피하자는 건 미리부터 예약되었다. 근데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의미가.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중복을 돼서 쓰지 말자. 그리고 조사를 또 너무 많이 써도 회사의 설립의 조건에 가지수 이렇게 조사 수가 많아도 그리 깔끔하지 않다. 그리고 눈으로 덮여 있는 이런 말도 덮인 뭐 이렇게 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주어와 수로가 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내 꿈은 해놓고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꿈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을 펼치려고 한다. 그럼 마치 꿈이 펼치려고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좋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문과 TV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이것도 뭐 신문은 보고 TV는 뭐 시청한다.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또 애매모호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글을 쓸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취직을 하였다. 이런 말도 취직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착한 것 같다. 착하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또 쉼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작은 따옴표를 바르게 사용하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좀 쉽게 이렇게 하는데 이 좋은 글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 남의 인용 때나 그리고 또 작은 따옴표는 따온 말이나 중요한 부분 이렇게 강조할 때 쓰죠. 또 또 말할 때는 그냥 한 번 이렇게 그냥 같은 이렇게 표현이지만 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한 번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또 한 번 뛸 때는 또 횟수를 셀 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뭐 사실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더 포도예요, 가방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이렇게 쳐보시면 그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한두 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글 쓸 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글을 다 쓴 다음에 내 혹시 뭐 이렇게 철자나 띄어쓰기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뭐 그냥 말할 때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책을 낼 때는 사실 그런 걸 다 마지막에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글에서 그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게 맞춤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내 쓴 글을 맞춤법 교정을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또 인터넷에 맞춤법이라고 딱 치시면 거기에 이제 맞춤법 검사기가 떠요.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쓴 글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그 한글에서 맞춤법 하는 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은데 또 혹시 그런 것도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음, 제가 뭐를 해볼까? 한글 안 까나요? 제가 새벽기도 했던 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건 맞춤법 확인해 본 거 아닙니다. 그냥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새벽기도 뭐 내용이죠, 그냥. 근데 이거를 내가 닫힌 다음에 맞춤법을 볼 때 여기 보면 검토가 있고 도구가 있는데 어떤 거는 검토를 누르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도구를 누르면 이 맞춤법이라는 게 떠요. 어떤 건 검토에 맞춤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한글 버전에 따라 다른데 저는 도구에 치면 맞춤법이 있어. 이걸 탁 눌러요. 맞춤법 있죠? 눌러요. 그러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거든요. 예, 이 창이 뜨면 여기다가 이제 시작이라고 재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처음부터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갑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주경학자들은 얘가 지금 이제 그걸 잘못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에서는 이것도 뭐 사실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얘가 발 때는 맞춤법에서 좀 교정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방나라. 그래서 저는 이방나라를 붙였는데 원래는 이방하고 나라들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바꾸기를 누르시면 예, 이거 지금 바꿔줬죠. 여기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찾아서 그 다시 재시작을 누르면 그 다음 게 됩니다. 재시작 됐죠? 북왕국 이것도 이제 띄어쓰기라는데 이런 거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아수르에게 이거는 이제 얘가 아수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남왕국도 마찬가지. 바벨 이것도 바벨론인데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 요 내용을 볼 때, 이것도 지금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수많은 하고 사람들은 했잖아요. 이게 사실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이게 맞는 건데, 저는 수많은도 많다는 거고, 사람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교정을 해줍니다. 바꾸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맞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를 내가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복사되잖아요. 얘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치면 됩니다. 맞춤법, 맞춤법 검사기라고 치시면 나 그럼 바로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 뭐 발음한 거, 옛날에 이게 부산대 맞춤법 그거 검사기였거든요. 인크루트, 사람인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복사하기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글이 많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기 검사하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지금 400자만 4,000자만 된다고 나와요. 지금 얘가 지금 여기 틀린 글자나 띄어쓰기, 철자 이거를 확인해서 여기 띄워줘요. 제가 여기 많이 나오죠? 82개나 나오네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그냥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를 일괄 수정을 해도 되고 부분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글꼴이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내가 치지만 그것을 내가 책으로 만들고 출판하려면 그 무료 글꼴이나 내가 글꼴을 사야 됩니다. 근데 글꼴 살 수는 없고 무료 글꼴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그 무료 글꼴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공유마당 인터넷에 공유마당이라고 좀 글꼴이 이렇게 많이 무료로 글꼴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네이버에도 있고요. 카페24, 뭐 눈누라는 데 들어가면 뭐 좋은 글이 그 글꼴이 많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들어가면 다운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요. 다운 받은 다음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내 컴퓨터 있죠. 그 폴더에서 C 드라이브를 들어갑니다. 그다음 윈도우스를 들어가요. 그다음 폰트라는 그 폴더에다가 다운받은 걸 들어오고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무료 글거리라고 있잖아요. 그 무료 글거 들어가면 돼요. 공유마당에 무료 글거리 있죠? 예. 그러면 뭐 여기 있잖아요. 사촌 우주체, 뭐 한글. 지금 제 컴퓨터가 지금 좀 약간 맛이 갔어요. 공유물 저장 다운로드 있죠? 이것도 숙제하라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 여기 다운로드죠? 음, 근데 이제 다운이 되면 또 한 가지가 이제 얘가 압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 또 압축을 풀어야 돼요. 시간은 좀 가는데 그냥 압축을 뭐 이 압축이 푸른 겁니다. 이게 이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게 이제 압축 푸른 거예요. 두 개요. 예. 그러면 이 다운에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제 컴퓨터에 폰트에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넣냐? 보세요. 이것도 뭐 사실 아시는 목사님들은 뭐 간단한데 또 모르는 분은 또 이거 못 하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컴퓨터 있죠. C 드라이브 있죠. 여기서 보면은 윈도우스라고 있어요. 윈도우스 있잖아요, 여기요. 이건 다 있잖아요. 내 컴퓨터 들어가면 다 있는 거니까 윈도우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폰트라고 있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폰트. 여기 있죠?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제 한글에 있는 모든 폰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아까 이 두 개를 지금 다운받았잖아요. 압축 풀었죠. 여기면 SACH 여기 뭐 사천이라고 써 있는데 얘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까 폰트에다가. 그럼 얘가 이제 내 거에 들어가요. 됐죠? 그러면 아까 우리 한글에서 이제 한글 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폰트가 있잖아요. 여기 많은 폰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4천. 그게 이 안에 보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찾기도 힘드네. 이것도 제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코법체. 이건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다 무료입니다. 이거. 코법, 월드, 뭐, 있죠? 요거 다 무료거든요.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이건 다 무료로 출판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요거로 제가 그 출판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무료로 다운받은 거를 내가 사용하면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하실 수 있겠죠? 네. 알집을 깔면 이런 게 있어요. 좀 계속 뭐가 뜨더라고. 무료는 아무튼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폰트를 해서 그 폰트로 내가 무료 글꼴로 내가 사용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책 표지를 만들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무료로,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또 무료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무료로 무조건 내가 다운받아갖고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그냥 내 컴퓨터는 괜찮지만 그걸 출판을 하게 되면 외부에 그걸 사용하는 게 되면 그게 다 이렇게 저작권이 있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료 사진을 내가 써야 되는데 무료 사진이 어딨냐?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언스플러시, 픽스베일, 뭐, 폭세스, 이런 거 말고도 뭐 수십 가지예요. 무료로. 근데 그 중에서도 무료 사진도 쓸 수 있고 또 유료로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다 이제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미리 캠퍼스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미리 캠퍼스에서 무료 사진을 사용할 수 있고 책 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캠퍼스 하는 방법으로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책 표지를 만들려면 뭐 이런 증명사진이나 아니면 또 이런 배경을 지우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미리 캠퍼스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트는 다 있어요. 보면은 여기 사진 프로필 만들기도 있고 배경사진 제거하는 것도 있고 또 책커버 3D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 됩니다. 이게 다 되는데 미리 캠퍼스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딱 치세요. 그러면 맨 위에 뜨거든요.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을 누르면 뭐 카톡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든지 이렇게 간단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뭐 자기 뭐 네이버에 아이디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네이버로 이제 할게요. 일단 모든 게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또 그 이제 프로는 요금을 내면 또 좋은 사진을 다운받고 그런 건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유튜브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무슨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명절 됐을 때 또 이런 뭐 자료들 올리는 거 뭐 이런 거를 카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미리 캠퍼스 다 되고 전자책도 다 되고 다 됩니다.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전도용 스티커 만드는 거도 되고요. 이런 썸네일도 되고요. 이거는 유튜브 이제 그 배너 광고 넣는 거 그리고 또 PPT 자료도 여기서 다 편지 만들 수 있고요. 음, 뭐 기도 편지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미리 캠퍼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 중에서 지금 전자책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만든 전자책 그 매경 중에 이게 보면 이제 그 제가 만든 전자책 표지거든요. 이 보세요. 제가 전자책을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미리 캠퍼스에서. 음, 그러면 사진을 다운받고 거기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로 내가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이런 사진, 또 글, 이런 식으로. 예.
뭐, 뭐 어떻게 만들었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면 사진을 내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 있는 사진을 무료로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그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음. 그럼 여기다가 약간 좀 뜨긴 하는데 여기다가 전자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전자책. 그럼 기존에 나온 전자책들 표지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왕관 표시 있는 건 돈을 내는 거, 유료 회원 돈을 내는 거를 말하고요. 왕관 표시 없는 건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전자책 무료 그 샘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샘플을 보면서 내가 이제 만들면 됩니다. 뭐 다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뭘 해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전자책 표지인데 이 전자책 표지가 지금 보면 좀 하려니까 좀 깔끔하게 안 되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글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여기 사진이라는 데 있죠?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반찬이라고 제가 쳤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온 반찬들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한 게 뭐였어요? 뭐, 이렇게 밥 먹는 거 같은 게 나왔잖아요. 반찬 이런 게 제가 집밥 같은 설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 일로 들어가요. 얘가 자동으로. 이게 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키우면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그 얘를 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좀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흐리게 되고 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 이제 이런 거 같은 건 다 지워버리면 되고 이런 거를 얘네들이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뭐 내가 지워도 되고 넣어도 되고 뭐 그건 내 마음인데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느낌 있게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이상하면은 지워버리면 되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하나의 그림이 된 거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글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글씨체가 또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왕관 표시 있는 건 돈을 내는 거고 왕관 표시 없는 거는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김포평화 이것도 글씨체를 내가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서 글도 뭐 바꾸시면 되고,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음, 이거는 제가 이제 저기 할 때 만든 건데, 카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정 때 인사할 때 이런 첨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운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다운을 하면 여기서 뭐로 할 거냐? 그럼 뭐 JPG 뭐,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이 PNG로 해도 되고 어느 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JPG로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고해상도는 용량이 큰 거고 빠른 다운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운된 거예요. 제 컴퓨터에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 이렇게 이게 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카톡 같은데 성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표지를 수정하거나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다 거기서 다 만든 거예요. 예. 연습 삼아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아까 그 미리 캔버스에서 다 이런 거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색깔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우리 그 책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처럼 맨 앞 페이지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앞 페이지에다가 넣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맨 뒤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뭐냐면, 그, 한글에서 맨 메뉴 보면 쪽이라고 있어요. 그 쪽으로 들어가면 쪽 테두리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하면 배경이 있고, 1페이지니까 홀수 쪽이라고 하고,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불러오기가 돼요. 그러면 그 그림을 불러와서, 제가 그냥 설정을 하면 첫 페이지에 가득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시연해 볼게요. 여기 지금 그냥 아까 이거를 할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그냥 제가 이게 그냥 뭐 새벽기도라고 했죠. 여기다가 제가 만든 페이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쪽이라는 게 있죠. 쪽 테두리 배경. 쪽을 누르면 쪽 테두리 배경이 나와요. 얘를 누르세요. 그럼 바로 이게 뜨죠. 그럼 여기 배경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다 넣는 거 홀수 쪽.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게 어디서 불러올 거냐는 게 떠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 제가 아까 요거를 다운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아까 만들었다는 거? 이걸 다운받았지요? 요거를 이제 표제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크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음, 첫 쪽만, 뭐 모두 해도 되는데, 첫 쪽만이라고 할게요. 자동으로 되거든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 1페이지에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글이 있어서 지금 그랬는데, 글을 1페이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1페이지 전체에 지금 이 그림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맞춰서 들어가져요. 걔가 자동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페이지가 된 겁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완전히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책 표지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 표지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그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가 설교나 또 목회 그 부분에 이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